네, 금융권 위기가 진정이 된 가운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2,400 문턱에서 뒷심이 부족해서 2,400선을 넘지 못하고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코스피 지수가 2,4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80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팅창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던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먼저 섹터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은 확실히 또 파란불 켠 종목들이 우세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합니다. 리튬 관련주도 또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3일 연속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금융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넷과 게임 관련주들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철강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종목들 보면서 AS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나 좀 봤더니 미뤄둔 AS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 PD가 공교롭게도 의도치 않게 수요일마다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뤄둔 AS가 참 많은데 그만큼 또 좋은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 많거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마알미늄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15일 종목이었는데요. 시가 기준으로는 이 수익률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56%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주가였던 55,000원을 달성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사마알미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밀어놨던 거 잠금 해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알미늄 최근에 부각 많이 받으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알루미늄 박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시장이 그대로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이를 반영해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성과는 계속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장기 공급 계획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쌓아가는데 주가는 살짝 먼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일단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부는 좀 덜었다가 한번 절반 이상은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또 조정권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이런 등락을 좀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55,000원이 목표 주가였는데 76,000원까지 넘었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1%가량 좀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조정을 좀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월 1일에 얘기해 주셨던 핑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 주가가 16,000원이었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17,3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회하고 나서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14,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역시 35% 넘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응은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13,400원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STO 관련된 쪽 물론 일정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보니까 약간 좀 힘은 빠지는 국면들이긴 한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반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시도를 노리지 않나라는 쪽에서는 바라보지만 말씀드렸던 가격대 13400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는 계속 시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밀번호 같기도 하고요. 14400 14,400원 깨지지 않는지 그 여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S 종목인데요. MK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22% 정도,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31% 정도였습니다.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고 오늘은 바로 이 목표 주가 부근에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또 조정받고 다시 시도하고 하는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16,000원대가 지난번에도 좀 꺾인 자리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차 시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들어가는데 의외로 좀 무겁다 생각되면 여기 저항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가 움직이는 반응에 따른
흐름들로 대응해보자는 관점 쪽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워낙 이제 지금 반등하는 각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착하게 되면 가장 좋을 텐데 일단은 이번에는 16000 네. 16,000원대 안착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000원의 안착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저희 시간에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좀 못 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거든요. 이거 왜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은 종목일 텐데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솔 아이원스 체크해 볼 텐데요. 네. 이 종목이 나름 그래도 3월 20일에 한번 힘을 좀 내면서 7,800원에 갔다가 다시 또 7,000원까지 좀 내려왔어요. 환기 종목이네요. 네, 이게 아마 그때 말씀드렸듯이 환기 종목이 좀 없어지게 되면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언급드렸는데 이번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는 적정으로 나왔지만 내용들이 과거에 대표이사가 이어갔던 뭐 횡령 배임 관련된 건 이거는 합병 전에 그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환기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 빠르게 기관 외국인 매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축됐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들은 겉으로는 환기 종목으로 붙여 있어도 내용은 실적과 함께 이상이 없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회복한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전히 기업 내용과 실적 흐름들 체크하게 되면 그래도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환기 종목이라는 딱지를 좀 떼야 될 텐데 그래야 주가가 제대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얘기를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모델 솔루션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챗 GPT 수혜주로 많이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먼저 시제품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AI 쪽보다 로보틱스 쪽으로 더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쪽에 대해서 열일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괜찮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타이어그룹 쪽에서 분사된 회사고 거기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토타입.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혀가 많이 굴려졌네요. 네. 시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 자체도 마들 솔루션, 우리 앵커님 같은 마들. 네. 예, 이런 솔루션이죠. 근데 이게 지금 디자인 쪽 담당하고 있고 기능적인 펑셔널 쪽 담당하고 있고 사출 성형 쪽이 있고 당연히 어떤 시제품이다 보니까 사출하는 성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게다가 이 관련된 CM 사업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소규모 양산하는 쪽이죠. 이쪽은 앞으로 지금 최근에 실적 동향을 봤을 때 가장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많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대표적인 고객사 보게 되면 한 500개사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 다 들어갑니다. 애플, 네. 테슬라, 그리고 또 삼성, 구글, 아마존 모두 다 해당되면서 이의 업무를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할 일이 좀 더 많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AI도 AI지만 좀 로보틱스 기업으로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보니까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든든한 고객사를 전 세계 500여 개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사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약간 전방 업체라고 네. 봤었을 때 첫 번째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메가트로닉스, 뭐 첨단 기술, 의료 장비 쪽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로보틱스 쪽입니다. 로봇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클로이죠. 네, 클로이 브랜드를 시제품과 CM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양산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로보스타로 넘어갑니다. 이런 과정에 중간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로봇 사업 키운다고 하죠. 중간에 최종 인탑스가 만들긴 하지만 중간 단계 쪽으로 여러 가지 협업하고 만들어낼 때는 또 모델 솔루션이 거쳐가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요즘에 또 로봇 쪽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는 베어 로보틱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 실리콘밸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서빙 로봇 관련돼서 KT와 협업하고 있는 방역 로봇, 또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같이 최근에 뭐 1,000억대 이상도 스타트업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모델 솔루션이 담당하고 있다. 역할이 많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로봇에 대한 변화가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하고 제안할 수 있는 CMF라고 하는 컬러 머티리얼 펑션. 네. 피니싱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앞으로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든든한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작년까지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커가는 회사들은 매출의 성장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확인되시는 것처럼 꾸준히 확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작년도 매출 한 15%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같이 들어가는 변화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성과 나온다 그러면 올해 매출이 줄일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확대되기 시작했었을 때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 실적이 그렇게 찍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갔어? 라고 네.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의 변화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로봇 테마주들을 좀 본다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 뭐 숫자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안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모델 솔루션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 넘게 올라가면서 28,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 얼마나 잡아볼까요? 네, 일단 상장한 지가 6개월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어떤 보유해소 물량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쪽에서 성과와 지금 트렌드에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한 35,000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대인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끌고 ESS가 밀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이게 어떤 회사냐? 첨단 소재 기업이다. 이 기업 사실 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좀 더 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쪽의 변화로 하나를 봤을 때 잠깐 ESS 얘기하셨죠? 네. 그게 LFP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LFP 다 맞아요.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LFP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은 ESS다라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고요. 일단 중요한 게 첨단 소재 쪽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성 소재 쪽에 강점이 있고요. 그 밖에 나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또 나노 소재 쪽, 그리고 또 기능성 부품 쪽에서 FPCB, 방막 필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환경 에너지 시스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처리, 필터, 모듈, ESS까지 다 하네요. 좋은 거 다 하네요. 욕심쟁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욕심을 부릴 만한 회사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되길 부분들입니다. 네, LFP 최근에 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가형 배터리로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 또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에서 실적을 또 잘 내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뭐 전 세계 세 번째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성 소재는 전기 전압과 이제 변압할 때 가장 네.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전 세계 세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 전기 충전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송전 관련된 전기 에너지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고요. 단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이 회사도 테슬라 납품하는 쪽으로 엮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고요. 그밖에 뭐 리비안이나 현대모비스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첫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ESS 관련된 매출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관련된 매출이 3배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커지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LFP 기반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업들 특히 관련된 쪽에서 이게 중국향과 연결된 부분들 상당히 많고요. 근데 LFP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쪽으로 쓰이는 좀 낮은 가성비 모델에 쓰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는 ESS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라서 나오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냉각 솔루션 이런 것까지 다 토탈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의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가는 게 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쪽이 1068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부터 어떤 친환경 관련된 부품 쪽에서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다. 활용해서 사업하기 딱 좋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에도 지금 아까 봤던 자성 소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테슬라의 생산량,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자성 소재 매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부분 그래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ESS였는데요. 이 매출도 역시나 3배가량 2022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바라봐야 될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메가팩이라고 하는 ESS 시스템과 함께 성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성장을 또 같이 체크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거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아모그린텍은 가격을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시장 흐름들과 함께 좀 조정받았고요. 근데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재차 반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성과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실적의 변화가 없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2020년도 때부터 정체를 보이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뭐 한 배수로는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들이고 올해도 한 2배 정도 성장하면서 한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과 함께 맞췄을 때 약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매수가가 14,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